반갑습니다. 자, 2018년도 2차, 자, 순경공채, 자, 특채, 경영특채, 자, 이제 경찰학 개론, 자, 기출문제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시험 보시느라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학이 이제 2018년도 1차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경찰학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가 좀 쉽게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자, 특별한 문제 빼고는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쭉 보니까, 자, 6번, 자, 6번, 자, 6번하고, 자, 18번 정도 문제가 학생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나머지 것들은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 한 두 개 정도가 좀 어려웠어요. 자, 두 개 빼고는 뭐 거의 이제 난이 나왔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뭐 최소한 90점 정도로 나오지 않겠냐. 자, 그러면 총론과 강론의 비율을 봤을 때, 그죠? 총론에서 말이죠. 자, 일단은 경찰과 경찰학에서 두 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경찰 역사가 하나. 자, 그 다음에 법학에서 6개가 나왔어요. 법학.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관리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타 관리에서 2개,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구조 개혁에서 1개, 자, 총 11문제가 총론에서 11개가 출제가 됐다. 자, 그러면 강론은 총 9개가 나오는데요. 9개가 출제가 됐는데, 자, 강론에서는 생활안전이 2개, 그 다음에 경비경찰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교통은 뭐 그냥 이거 주는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2개. 그 다음에 집시법.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죠. 집시법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경찰에서 이제 북한에 살 주민 해가지고, 자, 요즘에 뭐 이슈가 된다. 그래서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그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2개. 그 다음에 외사경찰에서 1개. 자, 요렇게 총 9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원래 출제 비율은 자, 10개 나오는 게 맞는데, 이번에 총론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55% 대, 자, 45%가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자, 총론에서 어려운 난이도 1개, 자, 그 다음에 강론에서 조금 어려웠을 거라 추정되는 거 1개, 한 2개 정도의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좀 높았어요. 그러면, 자, 요거를 여러분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이제 18개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이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90점을 맞고, 요 2개는 잘 찍어서 아니면 어떻게 좀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한 90점 정도를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90점.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뭐 체감도는 좀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디테일로 가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글자 하나를 바꾼다든가, 이런 유형들. 자, 그래서 전형적인 패턴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이제 경찰학은 2개가 어려우니까. 자, 전체적인 이제 총평은 여기서 하고요. 자, 1번. 자, 경찰 부패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주는 문제에 가깝다. 자, 윌슨 나왔고요. 전체 사배가살 나왔고. 그러면 전체 사배가살과 유사한 이론이 뭐다? 자, 미끄러진 경사이론이다. 댕동댕. 구조원인 가살. 자, 리로바가 주장을 했죠.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가 좀 문제점 알면서 눈 감아주는 침묵의 규모를 형성한다. 자, 이것도 옛날에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3번. 전체 사배가살은 시민 사배 부패를 경찰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댕동댕. 자, 썩은 사과는 뭐죠? 모집 단계에서 썩은 사과가 모집 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유입되어 하나 때문에 전체가 썩게 된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경찰 부패의 원인을 뭐로 봐요? 조직적 결함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개인적 결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조직의 체계적 문제로 봤다. 땡. 틀렸습니다. 자, 2번은 말이죠. 자, 2번은 자,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동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에서 이제 한국경찰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2차가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자, 0.8문제긴 하니까 항상 이제 준비를 하시라 그랬는데, 자, 기억해 보면은 자, 가보개혁 때죠. 가보개혁이죠. 가보개혁.
1894년 갑오개혁 때 갑오개혁 이전에 자포청과 우포청이 있었는데요. 이게 포도청이 다르죠. 자포청과 우포청. 자포청과 우포청을 더해서 만든 게 경무청이죠. 경무청. 자, 경무청입니다. 자, 그래서 경무청이 창설되면서 포도청이 폐지되는 거죠. 포도청이 폐지. 포도청이 폐지되었다. 그래서 포도청을 폐지하고 만든 게 경무청이다. 법무화문이었다가 바로 내무화문으로 바꾸죠. 그러면 경무청에 계급이 있었는데 경무사, 그죠? 경무사. 자, 그 다음에 경무관, 그 다음에 총순, 순검이 있었죠. 총순, 순검.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좀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경무청의 장이 경무사다라는 건데요. 자, 기억해 보시면 경무청 관행증에 의해 당시의 좌우 포도청을 합하여 더해서 만든 경무부 땡. 자, 경무부를 신설하고 경무부가 아니고 경무부는 1946년 미군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무부 땡. 경무부의 장이 경무사. 경무청의 장이 경무사야. 그죠? 그래서 경무부를 경무청으로 바꿔줘야 자, 기획이 자,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기획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라고 그랬어요. 기획이 틀렸다. 그러면 기획이 틀리면 옳게 된 거 1번,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그죠? 니은. 자, 미군정계에는 경찰이 담당했던 위생사무가 위생으로 이관됐다. 이것을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했어요. 그죠? 땡동댕. 그 다음에 디귿은, 자, 디귿은 뭡니까? 디귿은 경찰권 강탈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져간 게 일본에 대한 경찰권이야. 이게 지극서입니다. 지극서. 자, 이게 일본인에 대한 경찰권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일본인 걸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 거 가져갔어? 외국인민. 자, 외국인민 걸 가져갔죠? 외국인민. 그 다음에 사법과 감옥사무. 자, 사법과 감옥사무. 이 단어들이 각서 내용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는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예요. 이 순서를 물은 겁니다. 지극서, 외국인민, 사법과 감옥사무, 그 다음에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등등등. 자, 1953년 경지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입사고가 최초로 반영이 되지요. 등등등. 그래서 기획 한 개 틀렸고 나머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법은 경찰법입니다. 경찰법 제1조에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 조직. 자, 우리가 민주성과 효율성이 우리 조직의 기본 이념이다 그랬어요. 국가경찰의 기본 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등등. 이번에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자, 특별시장관이사 도지사, 이것을 시도지사라고 하는데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우리가 옛날에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조직도를 쭉 그려가지고 그림 그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그리고 한 개의 시도에 두 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그랬어요. 땡동댕. 자, 3번은 주는 문제죠. 그죠? 우리가 이제 경찰청장 무정했잖아요. 그죠? 경찰청장의 임명 절차다. 그죠? 경찰청장. 경찰청장의 임명 절차는 뭐였습니까? 임명 절차 위행총대다. 그죠? 위행총대. 자, 위행총대. 자, 위행총대. 자, 위행총대입니다. 위행총대. 자, 위행총대. 경찰위원회의 동의, 행안부 장관의 제청,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 자, 이거는 뭐 거의 주는 문제 가까워요. 자, 그러면 경찰청장은 행총대 땡 틀렸다. 자, 경찰위원회 동의, 행안부 제청, 총리를 거쳐 대통령 임명하죠. 인사청문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절차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경찰청이기는 2년 딩동댕 중임할 수 없다 딩동댕 중임과 연임 조심하시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그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에 박스가 나왔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면은 시보죠 시보. 자 우리가 시보기간이 있는데 자 시보기간에 뭐였어요? 시보기간. 자 시보기간에 그죠? 자 휴지 직위해제, 자 정지, 감봉 이런 것들은 15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산입되지 않는다.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요것만 찾으라고 그랬잖아. 15에 산입되냐 안 되느냐. 견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견책은. 그죠? 자 그러면 견책은 날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15기간 산입 여부 나오면 견책만 찾으면 돼. 견책. 그러면 기억에 견책 들어가 있어요. 휴직, 직위해제, 감봉, 견책은 10원 산입되지 않는다. 견책, 땡.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옳은 걸 물었으니까 기억은 틀렸다. 그러면 기억 들어간 거 1번, 2번은 답이 아니다. 1번, 2번 쓰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니은 경정의 신승연이죠. 자, 우리가 경정이죠. 경정. 자, 경정의 인면, 신규체형, 승진. 자, 면직은 뭐였어요? 절차가. 자, 이거는 경총대죠. 경총대. 자, 경총대. 자, 경총대니까 자, 어떻게 돼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의 제청. 자, 여기는 장관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지요. 대통령이 면. 자, 그러면 경정의 신규 채용 승진 면직은 경찰청장이나 해양청장의 제청,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자 한다. 딩동대. 니은은 맞습니다. 그죠? 자, 띠겟. 징계에서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문의 결격사유야. 그죠? 그러면 다른 공무원은 징계 파면되고 5년, 징계 해임은 3년 지나면 될 수 있는데 징계에서 파면 해임되면 절대로 두 번 다시는 경찰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띠겟 맞습니다. 자, 리얼. 자, 경찰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에서 적힌 날짜에 임용을 본다. 땡동대. 사망으로 한 면직은 사망한 날 땡.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그죠? 사망한 날은 살아있던 날이니까 살아있는 날은 근무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리얼만 날려버리면 답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자 미음. 자 미음은 총경의 뺑뺑이죠. 총경의 뺑뺑이 누가 한다? 경찰청장, 해양청장이 한다. 경찰청장 땡동. 네. 자, 그래서 자, 기억하고 그죠? 자, 리얼 두 개만 날려주면 답이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자, 5번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제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땡동. 네.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 심사로 징계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땡동. 네. 다만 자, 요거는 17년도, 18년도 승계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그러면 소재가 분명한 때 출석 통지를 간부에 게재하고 그 게재 일로부터 기산점 찍고 숫자 10일 찍고 지나면 종달경어 본다. 그 다음에 분명히 적어야 된다. 딩동. 네. 3번. 징계를 요구한 자가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징계를 집행해야 돼. 징계 집행은 며칠이다? 15일이다. 그죠? 15일. 4번. 징계 등의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해야 돼. 징계 의결이죠. 그러면 징계 의결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죠. 의결해야 돼요. 다만 요거는 2013년도 승진에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출에서 많이 풀어봤던 거예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징계를 요구한 기관장이 대상자의 승인이 아니라 그죠? 징계를 요구한 그죠? 징계를 요구한 자 기관장의 승인 요구한 경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지. 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30일 연장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징계 대상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땡. 이 사람의 승인을 받아서 30일 연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이제 승진에서 나왔던 유형을 조금 변형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자, 6번. 이 6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6번이.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강령인데, 복무 규정에, 자, 기본 강령이 있어요. 복무 규정에 기본 강령. 자, 기본 강령이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첫 번째가 사명, 그랬죠? 자,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6번 문제를 찍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 그냥 제목만 나왔을 뿐이지 내용까지 나온 적은 없다. 그러면 경찰 사명은 경찰 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사명 들어가 있네. 사명이니까 아마 1번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들이. 근데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서 굳게 뭉치는 게 뭡니까? 단결입니다. 단결. 그래서 1번은 단결이에요. 단결. 자, 2번은 경찰 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 친선을 보호하고 이거 봐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죠?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래서 정신 땡. 자, 3번은 보세요. 3번은 틀렸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경찰 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 태도로. 이거는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성실 청렴입니다. 3번도 땡. 4번은 책임. 경찰 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 소임을 완수해야 되며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띵동대. 6번은 4번이 답인데, 자, 아마 6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번 2차 시험에서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대부분이 아마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틀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20개 중에서 자, 요 문제는 아마 틀렸을 거예요. 대부분이. 물론 잘 찍어서 맞힌 친구도 있을 거고 정확하게 푼 친구들보다는 아마 찍어서 맞힌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한 문제 미스가 난다. 자, 7번. 7번은 쉬운 지문이죠. 질서면의 교재법. 18세 아니고 몇 살이에요? 14세. 그래서 1번 땡. 의견 제출 기간은 며칠 줘요? 7일 땡. 10일이다. 제가 동영할 때도 10과 7을 숫자를 많이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7일이 아니고 10일.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과태료의 이제 처분에서 질서면 규제법에서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5년이죠. 3년. 이것도 기출됐던 문제잖아요. 그죠? 3년. 땡. 4번.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땡동땡. 고의과실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옳은 내용입니다. 자, 8번. 경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에 경제법 제2조에 직무범위의 피해자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신설 추가됐잖아요. 2호의 2. 그죠? 범죄 피해자의 보호. 땡동땡.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된 사람 신체제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벌을 얻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요청을 든다. 이거는 경제법 제9조다. 그죠? 땡동땡. 3번. 경찰관은 현, 범, 자, 공의 경우에 자, 합리적 판단하여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땡동땡. 자, 8번에 4번. 8번에 4번은 우리가 많이 썼던 거잖아요. 10조 5항이다. 10조 5항. 경찰청장이 위해성 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안전검사 실시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이때 내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경찰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8번을 저는 하급으로 봤어요. 왜냐면 8번에 4번 지문이 진짜 많이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법은 조문 자체를 많이 낸다고 그랬는데 조문에 살짝 변경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9번. 이것도 이제 경제법인데요. 자, 우리는 요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요거. 자,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는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심의위원회.
자, 요게 있었고. 자,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있었죠. 보상금 심사위원회. 근데 요것도 보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낸 거 비슷해요. 그러면 손실보상심의는 경찰청에 있고요. 지방청에 있고요. 경찰서는 없어요. 경찰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청에 있고요. 지방청에 있고요. 경찰서도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몇 명이에요? 이건 57입니다. 이거는 5인이다. 5인 이하. 자, 5인 이하. 자, 요거는 2분의 1 이상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야죠. 경찰 아닌 자. 자, 경찰 아닌 자로 자, 해야 된다. 아닌 자로. 근데 보상금 심사는 다 경찰 공무원이야. 그죠? 경찰 공무원이니까 경찰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죠. 경찰 중에서 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닌 자도 있으니까 이거는 정족수가 제 2분의 1 출 2분의 1이죠. 출 2분의 1.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적 과반수죠. 제적 과반수. 이건 다 경찰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출제한 거예요. 그죠? 손실보상심의원회. 옛날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자, 경찰서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자, 손실보상 기준, 금액, 지급 절차, 방법, 구성 이런 것들은 경직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그냥 주는 문제에 가깝죠. 10번은 자,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정보 공개관한 법률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비공개 결정에 불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청구 후 며칠 20일이 경과되도록 공개 여부 결정이 없을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그죠? 20일이 경과되도록 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자, 며칠 30일 이내에 자, 이를 신청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어떻게 돼요? 며칠 이내에? 7일. 그죠? 그 다음에 며칠 연장할 수 있어요? 7일. 그러면 요게 얼마야? 70. 70에다가 14니까 자, 더하면 얼마가 돼요? 자, 84가 되지요. 84. 그래서 답은 1번. 자, 11번. 11번은 승진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경의 근무는 여러 가지 있죠.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 자, 이번에 순찰팀의 수. 자, 우리가 기억 안 나시나요? 관리팀이 있었고, 그죠? 관리팀이 있었고, 순찰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순찰팀의 수는 누가? 수지. 지방청장. 그죠? 경찰학 개론에 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배수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인원은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 인원은 서장이 정하죠. 서장. 이거는 18년도 승려에서 나왔던 문제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수지다, 수지. 자, 인원은 서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서 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출제용도 이제 알려줬었는데 자, 이거는 뭐 문제 난이도가 낮다. 자, 그래서 서장이 아니고 지방청장입니다. 인원은 서장이 정한다. 자, 다음에 일일 근무의 지정과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다. 자, 12번. 자, 12번은 자, 이거는 나올 때가 됐다 그랬잖아요. 나올 때가 됐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뭐였습니까? 자, 청소년의 출입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는 업소가 있고요. 출입은 되는데 고용이 안 되는 업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어요? 출입 금지 업소를 배웠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풍속영업장이 있었죠. 풍속영업장. 여기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 감상실, 노래 연습장, 무도장. 그죠? 무도하거나 사용영업장, 전화방, 성기구 판매업소, 신변종 성매매업소에다가 그죠? 더하기 일반 게임 제공업, 자 일반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자 일반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그 다음에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복합 영상물 제공화, 복합 영상물 제공화.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된 게 경마, 경정, 경륜, 그죠? 개체일에 한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쭉 담아줘야, 그죠? 자, 고려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출입 금지 업소를 모두 골라라 그랬죠? 인터넷 게임 제공, 시설 제공업. 이거는 고용금지다. 그러면 1번, 땡. 기획은 땡, 기획은. 그러면 기획이 빠지니까 1번이면 답 아니고, 니은에 일반 게임 제공업, 딩동댕. 자, 일반 게임 제공업, 니은이죠, 니은. 그죠? 니은. 자, 일반 게임 제공업.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비디오 감상 실험. 자, 디귿의 비디오 감상 실험. 자, 요 두 개가 되겠네요. 자, 리을은 비디오물 소극장화. 제한 관람가가 붙으면 자, 출입 금지고, 이게 안 붙으면 그냥 비디오물 소극장업 나오면 고용 금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고용 금지입니다. 그래서 리을 땡. 그래서 답은 3번. 12번도 마찬가지로 주는 문제다. 자, 13번.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걸 모두 골라라. 기업. 집회 시위 주최자 및 실수인은 특정한 사람의 단체가 집회나 시위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임은 출입은 보장되어야 되며 이 경우에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해야 된다. 이건 조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딩동댕. 자, 그러면 우리가 주최자란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으로 사람도 되고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됩니다. 자, 단체는 포함될 수 없다. 땡.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집회 시위의 주체는 집회 시위의 실수 유지를 위하여 자신을 보답하는 18사람을 질서 임명할 수 있다. 땡동댕. 자, 리을. 자, 우리가 이제 집회에서 소음 제한이 있었죠. 소음 제한은 신고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들도 소음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리을.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자, 기읍, 자, 디귿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읍, 디귿 두 개. 자, 14번. 자, 14번은 자, 가용 영역. 이거는 우리가 정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비상업무 규칙할 때. 자, 지휘선상 근무는 몇 시간? 1시간. 정위치 근무는 관할 구역 내. 정착 근무는 현장이나 사무실에 위치하는가. 필수 요원 1시간. 일반 요원 2시간. 가용 경력이란 전체에서 빼기. 출장이나 파견이나 아닌 사람 뺀 거. 그 다음에 가포 비상, 의료 비상, 병호 비상, 경계 강화. 그죠? 작전 준비 태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포나 의료나 병원은 동원이 되지요. 150, 30.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강화부터는 경력 동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번에 가용 경력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 딩동댕. 정위치 근무는 관할구역 내. 딩동댕. 정착 근무는 현장이나 사무실. 딩동댕. 그러면 작전 준비 태세는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경계 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딩동댕.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땡. 동원 없이 하는 거예요. 동원 없이. 자, 경력이 동원되는 거는 가불병, 호흡 이상임. 경계 강화 메토는 경력 동원이 안 돼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4번을 잘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1번, 2번, 3번은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접근했으면 14번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다. 자, 15번. 그냥 나올 거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별 3개까지 달았는데 그러면 일정 보통의 화물이 얼마예요? 12톤 미만이죠? 12. 자, 그 다음에 이종 보통은 자 10인 이하. 그죠? 화물은 4톤 이하. 3.5톤 이하. 자, 3.5톤 이하. 그래서 이거는 뭐 15번은 거의 주는 문제 가깝다. 자, 16번 특례 12경. 특례 12. 이거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특례 12경. 자, 그래서 신중과 압철통행, 무음, 보승, 어적 해가지고 그래서 1번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자, 2번 적재화물 사고죠. 적재화물. 3번 과속인데 과속의 기준은 몇 킬로? 20km per hour를 초과.
10kg 땡. 근데 이 문제도 또 기출됐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3번은 특례 12개항에 안 들어갑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자, 17번 난이도 낮습니다. 17번은 신원조사죠. 신원조사 실시권자 누구였어요?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인 조사권자는 국정원장인데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인 요청에 의해서 한다. 경찰청장 땡. 자, 그래서 1번 거의 주는 문제가 가까워요. 경찰청. 경찰청장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거예요. 보안 업무 규정의 위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원칙적인 조사권자는 국정원장입니다. 1번 땡. 2번 땡동대. 3번 해외 입국하는 교포 포함 땡동대. 그 다음에 4번 자 통보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땡동대. 그래서 보통 4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건데 자 이제 그대로 좋습니다. 자 18번이 좀 어려웠어요. 18번. 자 18번이 어려웠는데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니까 예측을 해보니까 이제 옳은 걸 골라라 그랬거든요. 옳은 걸 골라라. 자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3번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판단은 아마 학생들이 자 여기 집중을 많이 안 했단 말이죠.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리을은 틀렸을 것이다 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판단은 아마 틀린 분 대부분이 3번을 쓰지 않았겠냐.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8번. 그래서 아까 6번하고 18번 이 두 개 문제가 난이도가 있었다. 자 기억에 자 보호대상자 중에 북한에 군했던 자가 군대에 편입되기 희망하더라도 국군은 특별히 임명될 수 없다. 제가 요거는 예를 한번 좀 들어줬잖아요. 자 공무원 임명될 수도 있고 국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용평 중령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미국이 몰고 북한군이 넘어왔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공군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자 복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기억 하나만 찾으면 1번, 2번은 안 들어가겠죠? 자,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니은은 뭔지 몰라도 맞다 이거죠. 왜? 1번, 2번을 지워버리니까 3, 4번을 보니까 니은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니은 다 들어갔으니까 디귿이냐 리을이냐. 그죠? 그러면 제 판단이 왜 그러냐면 디귿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디귿이 북한을 주민으로서 보호 신청한 사람 중에 위장 탈출 혐의자는 보호자가 결정될 수 없다. 맞는 것 같아. 이게 위장 탈출 혐의자는 보호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아니할 수 있는 자니까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정될 수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예요. 결정할 수 없다 아니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을 맞는 것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제 판단은 이 18번 문제를 제 판단은 아마 50%가 아니라 한 30%도 못 맞췄을 거예요. 아마 거의 3번을 썼을 겁니다. 틀린 분들이. 공부 조금 한 친구들이라면. 자 그러면 리을은 학생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자 이제 자 숫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리을은 틀렸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그나마 다 이제 가까운 게 자 3번을 썼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채점한 거 보세요. 아마 여러분 답에 아마 3번을 거의 대부분 썼을 겁니다. 그래서 18번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트릭을 쓴 거죠.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은 아예 안 된다는 거고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결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디귿이 이 문제를 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위원 생각은 엿먹어라 이거 같아요. 엿먹어라. 자, 그래서 자 아마 이제 여러분이 요거 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90점을 보는 거예요. 90점. 그래서 경찰학은 꼭 한 두 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이씨 틀려가지고 기죽을 필요 없다. 이걸 틀리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 앞에 있는 거 틀렸을 때 이제 부끄러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었다면은 18번은 틀렸을 거예요. 제 판단은. 자 6번 문제는 잘 찍어서도 맞출 수 있었을 건데 아마 대부분 틀리신 분들이 1번을 썼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마 2개 정도는 날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합격권에 있는 대부분 친구들이 한 90점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를 구한 친구들은 한 개를 잘 찍어서 맞췄겠죠. 그래서 아마 95점 정도가 아마 그 제일 높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또 미스가 생기니까 85점, 80점에 떨어질 거예요. 제 판단은 이제 적어도 85점 이상은 나오셔야 될 이제 수준이라 봅니다. 85점에서 90점 사이 이 정도면은 아마 합격권에 들어가지 않겠냐. 자, 정상적으로 풀었다면은 이제 90점 정도 맞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영어가 이번에 어려웠단 말이에요. 영어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시간 조절이나 멘탈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학을 맨 마지막에 풀었다면 멘탈이 많이 깨져서 미스가 좀 많이 났을 거다. 그때는 아마 75점까지 떨어지지 않겠나.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풀었다면 한 90점, 그 다음에 나라를 구했다면 95점, 하나 미스가 생겼다면 85점, 그 다음에 시간 조절에 좀 실패하고 자 시간이 좀 버거웠던 친구들은 아마 70점대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이제 섣부르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18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외교문서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누가 받아요? 법무부 장관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았을 때 누구한테 명령해요? 법무부 장관이 서울 고등검찰청장에게 고등검찰청장에다가 보낸단 말이죠. 자, 검찰청에 송부하고 자, 청구 명령하는 거예요. 어디다 청구하라고? 서울 고등법원에. 그래서 자, 1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2번, 4번을 쓰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범죄 인도는 서울고법, 서울고등검찰 전송 관할이니까. 그래서 2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미스하신 분들은 3번을 썼을 거예요. 그죠? 누가 누구한테 받는지. 근데 이것도 차분하게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에 영향을 받아가서 급하게 풀다 보면 아마 3번을 썼을 거예요. 자, 물론 뭐 대부분은 다 맞추셨겠지만 난이도가 낮으니까 그리고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뒷받쳐 놓은 거다. 나머지 색과 다른 거. 그러면 나머지 색과 다른 거는 3대 1이다. 그죠?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게 답이다. 그죠? 1. 자, 지난번 1차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20번 문제였죠? 준우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나왔어요. 왜? 수사권 독립할 때까지 낼 거라고 했잖아요. 시험에 낼 때. 그러면 1번은 뭡니까? 자, 그래서 두 개인 절연하여 조건을 나눠야 된다. 이거는 찬성론이다. 기억은 찬성론. 자, 니은은 중복조사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자. 그랬으니까 자, 1번은 찬성론, 2번도 찬성론. 3번은 수사와 공소의 불가분이다. 불가분은 뭡니까? 나눌 수 없다는 거잖아.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는 자, 반대론이죠. 그럼 답은 나왔어요. 4번까지 안 가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4번은 분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4번은 찬성론. 그래서 3번이 반대론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거의 80% 이상이 맞췄을 거예요. 초짝 아닌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훑어봤는데요. 자, 지금 제 판단은 자, 6번하고 18번 문제가 학생들이 좀 어려웠을 거다. 공부 좀 된 친구들도 6번하고 18번 문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경찰학은 2개가 어렵다. 자, 그래서 2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2개는 시간을 써서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잘 찍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푸셨다면은 90점은 맞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 여러 가지 조항을 봤을 때 형법, 영수법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너무 쉬웠고
영어는 너무 어려웠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아마 시간 조절이 안 돼서 좀 당황했을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85점 정도는 맞춰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자, 그래서 합격권을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시험은 끝이 났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 여러분이 승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3차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있다는 소문들이 뭐 무성하니까 뭐 있다면 12월 정도 있을 거니까 지금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자, 술은 당일날까지만 드시고 그죠?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자, 다음 시험 향해서 바로 뛰셔야 된다. 자, 만약에 이제 필압을 하신다 하더라도 3차가 만약에 있을 거라면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합격은 자, 최종 목표는 최종 합격이니까. 그래서 자, 시험 보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기죽지 마라. 어차피 이제 끝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시험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음 시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멈추기보다는 자, 더 앞을나게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시험 잘 보신 분들도 자, 3차가 만약에 있을 거라 판단이 되면은 3차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